안녕하세요. 네, 유기화학 추론 기본과정 OT를 맡은 MDMP 유기화학 강사 염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음 내년 8월에 진행될 8회피트 유기화학 추론 시험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과정을 준비했고 어떻게 1년간 수업을 진행해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 화학과와 약학과의 2학년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처음 접할 때 아무래도 일반 화학의 상위 과목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과 낯섦을 느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과목을 절대 쉽게 다뤄서는 안 될 것이 표준 점수 변별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시험에서는 6회 피트 시험에서는 물리 과목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표준 점수 변별력이 대폭 상승했지만 원래 유기화학이 전통적으로 변별력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섣불리 놓아서는 안 되는 과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었는지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면 1회 피트와 2회 피트 때는 15개 문항을 40분 동안 테스트를 했었고요. 난이도는 보시다시피 쉽고 어렵고 진행한 뒤에 3회와 4회 때는 이제 20문제를 60분 동안 풀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하면서 이제 차등 배점으로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문항이 4점짜리, 5점짜리, 6점짜리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고요. 하지만 형식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실제 대단한 변화는 언제 있었냐면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4회와 5회 사이에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가 대거 출현하는 4회와 5회 사이에 이제 이전 시험과 이제 이후 시험에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난이도가 이제 매우 어려움으로 바뀌었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2015년과 유사했지만 칠지선다의 합답형 문항이 이제 처음으로 소개됨으로써 체감 난이도는 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매우 어렵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하는 시험의 경향성에 대비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를 일단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반드시 필요한 개념만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걸 반복 학습해서 문제에 또 반복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이제 최적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모든 개념을 다 공부해서 이거를 모두 다 내가 완전히 습득한 이후에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접해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의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면은 20문항 중에서 뭐 한 15문항 정도를 맞추고 나머지 5개는 뭐 버리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필요한 개념만 가지고도 모두 다 맞힐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으로는 이 시험이 추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득점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암기와 이해를 항상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유기화학 실력이 늘지 않는다, 유기화학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손으로 직접 그려보지 않고 눈으로만 살피면서 적당히 그냥 알고 있는 건 넘어가고 잘 모르는 것은 그냥 나중에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성이 굉장히 심한데 실제로는 항상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제 문제나 기본 문제를 이제 양질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을 반드시 이제 도움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연간 커리큘럼을 쭉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9월부터 시작되는 과정은 기본 과정이죠. 기본 과정은 1단계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고요. 일단은 학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뭐 구조 부분의 이해. 유기화학 추론은 구조 부분과 반응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구조 부분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앞부분을 알아야 뒷부분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기화학은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일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정확한 기본 개념과 용어 정의에 일단은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요. 쉽게 생각하면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공부함으로써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9월, 10월 2달 동안 기본 과정을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11월부터 2달 동안 제가 기본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기본 문제 풀이 과정이고요. 기본 이론 학습 동안 이제 개념을 처음으로 공부하셨을 때 아무래도 아직 습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1월부터 진행될 심화 이론 내용을 약간이라도 앞당겨서 이제 맛보기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반복 학습의 효율을 올려보려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학문의 특성상 이제 주입식 교육이 대다수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개념을 주입하고 반복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회독수, 그러니까 반복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은 1월부터 진행되는 심화 과정이고요. 개념 수업 과정 중에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몸통을 차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한 모든 개념을 모두 수업한다. 한마디로 제일 모든 개념들을 다 전달하는, 전체 개념을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뭐 이 과목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네 과목을 또 공부를 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상 필요한 개념만 간결하게 정리를 원하는데, 중구난방으로 너무 여러 가지 개념을 전달하다 보면 일단 정리가 안 돼서 중간에 뭐 포기해버리거나 밀려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간결하게 이제 정리해서 진행하는 걸 1차 우선순위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개념 수업이 종결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과정에서 기출문제 풀이해서 3월, 4월 동안은 심화 과정에서 학습한 개념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 풀이에 처음 적용을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고요. 뭐 기출문제 중요성이라고는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일단 문제의 표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출제될 문제의 표본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우수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풀이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모든 범위 내 기출문제를, MD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풀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풀이법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럼 이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8월에 시험을 보시기까지 5회에서 10회 정도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해 보시면서 아마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수업의 토대가 닦이면 단원별 문제풀이 응용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5월과 6월 과정에 기출에 입각해서 경향성에 적합한 문항만을 제가 제공을 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풀이법을 전달하면서 이제 응용력을 증진시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실전 모의고사도 매우 중요하겠죠. 이미 본고사에서 제가 이제 높은 적중률이 입증된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번 본고사를 치르고 나면 제가 약 80% 이상의 문항들을 다시 개정을 통해서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우수한 문항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다시 개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1년간 준비를 해서 7월에 다시 한번 또 학생들과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인 모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트 본고사에 맞는, 경향에 맞는 신규 개발 문항을 수록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제 자랑을 포함해서 제가 방금 전에 적중률이 높은 이제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회 피트 때 제가 적중시켰던 문항들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이 OT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뭐 일단 그림이라도 보시면 작년 19번 문제 디귿 보기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이제 방향족성 회복 문제, 방향족 화물의 이성질화 문제였는데, 이제 이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제공했던 문제랑 뭐 그림이 똑같다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뭐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뭐 그림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의 디귿 보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문제와 같은 그림, 같은 반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알켄 화합물의 수소붕소와 산화 반응의 선택적 반응인데, 네, 완전히 동일한 걸 알 수 있고, 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뭔가 좀 추가적인 특징을 좀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굉장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습 문제집을 과정에 따라 다 준비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 1년간 준비를 해가시면서 간단한 테스트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따로 학원에서 하는 거 외에 이제 격주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격주가 어려우면 한 달이라도 꼭 정기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제공해도 이제 학생들이 혼자 풀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수업을 듣고 나서 수업 시간 내에 완전히 내용을 소화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습 조교를 따로 두고 이제 스터디 시간이나 질의응답 시간을 저와의 수업 시간 이외에 학생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열심히 양성해온 이제 학습 조교들 조금 잘렸는데, 네, 이제 최동석 조교는 조교 전체적으로 조교장으로 업무를 다 맡고 있고요. 네, 성균관대 약대생이고, 네, 이 학생 같은 경우 배경인 조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배출했던 만점자 학생입니다. 만점을 받으시면 제가 조교로 바로 채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은채 조교 같은 경우도 제가 배출했던 만점자 학생, 6회 6이 100%, 100분이 100%가 만점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지원 조교도 95%, 역시 제가 다 배출한 학생들이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조영근 조교, 역시 92% 받은 학생인데, 저와 같이 일을 할 것이고, 이 학생은 지금 유럽에 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못 받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명의 학습 조교들이 역시 여러분들의 유기화학 학습을 도와줄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꼭 여러분들께서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내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